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독일 말 중개업자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마사회와 말 수입에 관해 논의했고, 이 만남 한 달 후 농림축산부, 교육부, 문체부가 승용말을 4,000마리가량 더 늘리고 승마를 소년체전에 포함한다는 발표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말 수입 관련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걸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되돌아보면 황교안 대행이 경제를 살린다며 처음 인사권을 행사한 게 마사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부는 횡성군 한 군만 해도 말 사업을 대표적 6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며 승마시설 설치, 승마대회, 유소년 창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189억 예산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10만 헥타르의 절대농지를 해제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농어촌에 승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걸까요? 이런 연결고리를 모두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 연결고리들의 첫머리밖에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말산업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육성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게요. FTA 이후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논리. FTA하고 말산업하고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이런 논리로 정부 문서들이 존재해요. 네. 찾다 보니까 말산업이 이렇게 중요했었나. 연결고리가 있을 것도 같아요. 있을 것도. 근데 저희는 못하니까 저는 특검이 30일이 아니라 1년 정도 연장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자, 오늘 뉴스는요?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헌재가 뭐랄까요, 태도를 좀 달리해서 스피디하게 진행한다는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대통령 대면 조사. 네네. 제가 1,500원 거의 확보한 것으로 확정되어 가는 중이죠. 2,500원까지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 있는데. 예. 일단 1,500원 거의 확정 분위기인데 그때 왜 일시장소 공개한다고 이제 대면 조사 거부했잖아요. 특검 쪽에서 공개했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굉장히 항의했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도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이 그렇죠. 네. 어차피 유출됐다면 소스는 둘 중 하나예요. 특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단. 그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특검은 이제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죠. 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네. 하고 있죠. 제가 취재한 결과 청와대 쪽에서 9일 날 보자고 특검이 통보를 받은 건 오후 5시 근방이었다고 해요. 네,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아는 사람도 특검 대본이 몇 명 안 됐고 그래서 특검 쪽에서 당연히 누가 했어 뭐 이렇게 내부 체크를 했을 테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 중에 외근을 해서 뭐 알 수도 없었던 금방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특검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조사를 하고 싶은 입장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특검이 이걸 알려서 얻을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비공개해서 약속했는데 이걸 알려서 특검이 유리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손해죠. 네. 네, 1,500원 거실 때부터 그렇게 지적해 주셨었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이렇게 통보한 지 서너 시간 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SBS에서는 당연히 네, 8시 뉴스죠. 취재원 보호를 해서 알릴 수 없을 테고 제가 오늘 작은 단독을 하나 하자면 저도 열심히 취재했거든요. 그 일정과 장소의 유출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강력히 추정된다.
자기들 쪽에서 흘러나간 정보를 특검에 뒤집어 씌운 거다. 네. 원래 이럴 때 법조 출입 기자들 또는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 혹은 뭐 특검 출입 기자들 사방팔방에 모여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주변을 캐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흘러나온 정보 찌끄러기라도 주술라고. 네. 기자시니까 잘 알잖아요. 네, 쓰레기 주로 다니죠. 주술라고 막. 네네. 이게 화시한 정의도 줍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알려준 것인지, 뭐 변호인단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다시 그런 식으로 주워서 보도한 것인지, 그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소스는 분명하다. 처음 소스. 이게, 근데 변호인단 쪽에서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게, 정보가 흘러나온 사람과 특검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항의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네.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예. 네. 단독 하나 하겠습니다. 네. 유출은 그쪽 방향에서 나왔다. 네.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할 일 한 것 같네요, 오늘.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헌재 관련 뉴스 계속 많죠? 예. 네. 몇 가지 더 지워드리면요.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 그래서 박 대통령 변론 출석 여부를 14일까지는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정보지들에서 나온 루머들. 예. 아직은 루머라고 표현해야죠, 당연히. 예. 루머들에 따르면은 이제 뭐 헌재에서 이런저런 재판관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도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지금. 예, 그렇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는 10번씩이나 말을 끊고 대통령 쪽 변호인단 신문에 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점이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연찬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초반만 하다가 대통령은 억울하다.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뭐 이런 호소 한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였나요? 연찬회의 내부 분위기는 기각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네.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분들도 다 그냥 찌라시를 보고 그러는 걸까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정보지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루머의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을 당연히 처음에 거론하겠죠. 근데 이건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 자체만으로는 임명했다고 하고 반드시 뭐 생각해보면 그 박근혜 소장도.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인준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강력히. 그리고 이분을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비판한다고 하잖아요. 토론에서도. 네,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막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살모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임명권자인데. 예, 뭐 배신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예.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명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건 제가 보기엔 억울한 면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근데 그 임명한 분들 중에 한 분 이름이 자꾸 루머에 거론되긴 해요. 지속적으로. 또 한 분은 5.16 군사 구테타에 대해서 이제 남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있는데 그분도 계속 거론되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이름도 자꾸 거론된다는 거예요. 3명이면 기각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정보지를 보고 이런 자신감을 얻었는지
정보지가 이런 자신감으로부터 얻은 소스가 있는 건지 거꾸로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기자들이 이런 정보지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니까 실체 파악에 나섰겠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정미 재판관 권한 대행이죠. 네, 이런 대행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예. 선을 긋기도 하셨고. 예. 근데 이정미 재판관은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연락이 안 왔으면. 예. 여하간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의뢰 이런 큰 판결 직전에 의뢰에 있는 한바탕 해프닝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심판 들어가기 전에 비박계에 2인 1조로 압박이 들어갔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그것도 복수에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당내에 있던 사람들도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압박할 수준이라면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은 있을 수 있다. 이거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에 나가야 할 실제 파악에 나서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평상시라면 그냥 당연히 루머라고 웃어 넘길 테지만 취재를 좀 해봐야 된다. 네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어제 조선일보 1면에는요,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원로법조인이라고 하는 9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낸 건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 법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게다가 국회는 신문기사나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국회에서 투표한 거는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이 심증만으로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문서와. 예, 지금도 그렇죠. 계속. 예. 야,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노력이거든요. 탄핵 심판관들 중에 개별 접촉을 했는지, 혹은 이런 정보지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자신감을 얻게 한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릴 재판관들에게 봐라.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거 돈 내서 광고 낸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전 대법관이 자기 돈 내가지고 신문 광고 본 적 있어요?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 이제 이런 기사에 따른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어떤 징후, 댓글 부대의 등장의 징후, 포털이나 관련 커뮤니티 보면 갑자기 탄핵 기각해야 하고 헌재 판결을 바로 존중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지금 태극기 집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네, 주말마다 계속 열리고 있죠. 갑자기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 기각을 하고자 하는 분들 쪽에서 대략 한 15% 정도 되는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수단체들을 총동원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지금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죠. 네, 오늘 아침 한겨레와 경향 보도인데요. 자유총연맹이 3.1절 태극기 집회에 10만 명 동원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인데 정부 예산 지원받는 관변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에다가 3.1절 날 10만 명을 동원해라. 너희는 10만 명. 자유총연맹에 10만 명을 동원하라고 했으면 다른 단체에도 다 동원하라고 했죠. 그래서 총 100만 명을 동원하라고 하는, 실제 가능할지 안 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이제 댓글 부대가 활동 시작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징후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갑자기 대법관이었던 분들이 자기 돈으로 막 반대 광고를,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정말 원로 법조인들입니다. 90세, 80세 이런 분들이거든요.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80세, 90세 이런 분들이 갑자기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본인들 돈으로 광고를 냈어요. 탄핵을
탄핵 심판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고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한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80대 90대 법조인들이 갑자기 신문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이런 법조인 원로 중에 원로들이 90대 네. 이런 분들이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하는. 물론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서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혔다고 밝혀서 하나 예. 이런 적이 있나요? 도움을 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헌재가 도움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0대거든요.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이. 예. 네. 정점에 법률 전문가로 정점에 올라와 있는 분들인데 90대, 80대 분들이 도움을 드리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중에서 도움이 아니죠.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기각해야 된다는 주장이니까요.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는요? 네. 증권 관련된 뉴스가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인데요. 최근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 이면에 최순득 씨 일가가 연루되었다라는 보도를 한국경제TV가 한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겨냥한 것은 최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최 회장에게 돈 대주는 사람이 최순득 씨의 남편 장석칠 씨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특검 활약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검찰에서 잡아낸 굉장히 줄기가 긴 고구마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예,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이게 요약하면 최순득 씨의 남편 장석칠 씨가 알고 봤더니 명동 사채업 큰손 뒷돈을 대준 사람이다. 이게 최순실 씨 이복 오빠 최순득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최순득은 사채업으로 돈을 불렸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들 인수합병 유상증자할 때 이런 사채업 쪽에서 뒷돈을 대서 거기서 주가 조정을 해서 돈을 먹는데 그때 뒷돈을 최순득 씨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저는 이게 뉴스가 흘러 만약에 검찰이 가면, 한 작년 말에 나왔던 그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 베트남에서. 네네. 유치원 사업 하는. 예. 근데 그때 같이 관련 뉴스가 외교 역량에 돈을 넣어서 그 자금을 빼돌렸다. 이런 뉴스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제보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죠. 예.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예. 검찰이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장승호 씨까지도 갈 수 있는 줄기가 하나 나왔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뉴스라 어젠가 그저께 나왔거든요. 제가 주목합니다. 이거 특검 뉴스는 아니고 검찰 말이에요. 예, 검찰 말이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게 최순득 씨가 사채업에 돈을 댄다. 그런 뉴스입니다. 줄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삼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해서요. 어제 새벽 6시쯤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금융인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저께 제가 추가 500원을 건 사안입니다. 이게 공정위 금융위를 갑자기 압수수색했는데 이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타겟으로 지금 이쪽을 뒤지고 있는 건데 이게 관련 뉴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위나 금융위가 뭔가 중요한 결정 사항을 있을 때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예. 근데 그때 그것을 청와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에요. 다. 예.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관련해서 특검이 안종범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상장 도와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또 게다가 안 전 수석의 추가로 발견된 수첩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쓰여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 발견된 그 종범실록 39건 중에 나온 거잖아요. 예, 예. 네. 이게 종범실록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39건이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특급 연장돼야 돼요. 정말로. 근데 이 39건 몇 장 몇 절인지는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지만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삼성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메모들이. 근데 네. 그 메모들이 하나같이 삼성 쪽에 먼저 알려줘라. 혹은 삼성이 이걸 하도록 도와줘라. 하는 내용들이 있고 아마도 이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할 때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뢰자로 대면 수사를 했거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영장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한 번 기각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보충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보충되는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게 영장 이 기각되느냐 아니면은 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영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영장이 나오면 헌재에도 영향을 일정 정도 주게 되는 거죠. 기각되면 또 반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500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영장 기각을 하려고 대면 수사를 안 받는 거라고. 대면 수사를 만약에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얘는 딱 하나 있어요. 영장이 청구된 이후. 예. 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받을 가능성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여기에 추가 500원 겁니다.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이제 3,000원 되신 건가요? 네. 예. 갚부되겠어요. 자, 만약에 한다면 딱 하나 이외에는 영장이 청구된 이유. 하지만 안 된다에 저는 여전히 거의 몰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목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제목 정도 있나요? 네, 정유라 씨 수강 신청 메일을 최경희 전 총장이 직접 받아봤다라는 건데요. 최경희 총장이 왜 학생 메일을 받아요? 예, 수강 신청 내역을 받았다라는 수강 신청 겁니다. 내역을. 예, 총장이요. 예. 영장 대청구 되겠죠, 이분도. 예. 네. 자, 오늘은 또 혹시 제목 하나 읽어야 될 정도. 예, 특검이 어제 주사 아줌마, 속칭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백 씨를요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영장 재청구에 첨부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